따라서 임대사업자가 폐지가 될 경우에 오히려 서민주거 안정은커녕 이런 전세가 폭등으로 인해서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제가 앞전 영상에서 이 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에서 내세운 보도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보도자료를 보시면 모든 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를 폐지시키겠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정말 임대사업자를 폐지시킬 경우에 앞으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향후 전망들은 어떻게 변화될까요? 이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서 정부가 94년부터 지금까지 임대사업자를 엄청나게 활성화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임대사업자를 등록하신 분들이 저는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서 큰 이바지를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완전히 투기 세력으로 몰고 있고 정치적 대립구도를 계속 세우고 있는 그 이유가 뭘까요? 저는 내년 대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내년 대선을 위해서는 어찌됐든 간에 민심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무주택자에 대한 지지 기반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 재개발 활성화 방안 대책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립구도를 내세우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책이 나올 수밖에 없을 거고, 거기에 대한 규제책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폐지, 그럼으로써 물건이 시장에 많이 유출이 될 거고, 시장에 나온다면 무주택자들에게는 굉장히 큰 기회가 될 거다라는 그런 시그널을 얹어드리기 위해서 저는 이번 보도문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임대사업자 폐지에 대한 얘기들도 하나도 없었던 얘기가 갑자기 왜 이런 얘기가 나왔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대립구도를 세우기 위해서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정말 여당과 정부가 생각한 것처럼 그러면 임대사업자를 규제한다면 임대사업자의 물건이 시장에 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나올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매물 잠긴 현상이 지속될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다주택자 입장에서 어차피 이번 정부의 임기는 1년도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내년 대선을 기다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여나 내년 대선에 야당이 당선이 될 경우에 정책이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기다려보겠죠. 그리고 종부세 배제 혜택이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자, 4년짜리 단기 일반 민간임대주택 등록하신 분들은 당연히 자동 말소가 된 경우에는 종부세 혜택도 말소가 같이 됩니다. 그런데 8년짜리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 등록하신 분들은 그 8년 자동 말소가 되기까지는 종부세 혜택이 아직도 살아있다고요. 근데 8년짜리 등록을 가장 많이 하셨던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2018년도였습니다. 그러면 2026년도까지는 아직도 종부세에 대한 혜택이 살아있다고요. 그분들은 본인들이 자진 말소하지 않은 이상 자동 말소하기까지는 종부세 혜택이 살아있잖아요. 그런데 본인들이 종부세 혜택 남아있는데 왜 굳이 지금 해야 될까요? 아직도 시장 상황이 좋고 아직도 유동성 장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왜 굳이 종부세 혜택이 남아있는데 왜 본인들이 지금 자진 말소를 할까요? 저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양도세 중과 배제, 자, 이거는 정책에 따라서 저는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정말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장세가 지금과 180도 달라지는 하락 장세로 접어들었다 가정을 한다면 정부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부양 정책을 쓸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부양 정책은 뭡니까? 부동산 활성화 정책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중과했던 것 모든 것들은 다 풀어줄 수밖에 없는 정책을 쓸 수밖에 없겠죠. 이 양도세는 양도 기준에 따라서 정책이 바뀌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려볼 수 있다. 그리고 자진 말소도 마찬가지죠. 기존의 710 대책에서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자진 말소한 시점에서부터 1년 이내에 매도해야지만 양도세 중과 혜택 주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걸 어떻게 바꿨죠? 세입자가 동의할 경우에 자진 말소할 수 있게끔 만들겠다. 근데 세입자가 동의하겠습니까? 아니, 지금도 전세가가 엄청나게 폭등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 임대차 입법 때문에 전세가가 엄청나게 지금 폭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전세가가 부담된 분들은 다 전월세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분도 5% 상한 안정적으로 받아왔던 세입자가 동의해주겠냐고요? 동의 안 해주죠. 동의 안 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결국 자진 말소 못하는 상황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세입자 입장에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시장 상황에 전세가가 엄청나게 폭등하고 있는데 나는 안정적으로 임대사업자 때문에 5% 그냥 상한 받아가면서 올라가는데 밖에 나와보니까 전세가 폭등하고 있어요. 그럼 미쳤다고 이 세입자가 자진 말소할 수 있게끔 동의하겠냐고요? 동의 안 해주죠. 동의 안 해주면 어떡합니까? 어쩔 수 없이 자동 말소로 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매물 잠긴 현상이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다. 여당이 내세운 시장의 매물 유도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임대사업자 등록한 가구 수가요 160만 가구 수입니다. 근데 올해만 하더라도요 임대사업자 자동 말소할 수 있는 가구 수가요 60만 가구예요. 그리고 내년이면 70만 가구로 늘어나고 내후년이면 80만 가구로 늘어납니다. 그럼 2023년만 되더라도요 거의 절반 이상이 말소 가능한 물건들이에요. 그럼 정부와 여당이 내세우는 것처럼 임대사업자를 완전히 폐지시킨다. 그럼 2030년에 완전히 다 폐지가 되는 겁니다. 그럼 2030년에 임대사업자가 다 폐지가 된다면 전세가는 지금보다 훨씬 더 대폭등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말소한 이후에 6개월 이내에 매도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물건 안 나가면 어떻게 해요? 안 나가면 LH, SH가 사준다라고 했습니다. 매입해준다라고 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부채가 많은 공기업이 어떻게 매입을 다 해주겠냐 이겁니다. 이 많은 가구수를. 그리고 그들이 시세대로 매입하겠습니까? 시세보다 훨씬 더 싼 가격에 매입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집주인 입장에선 시세보다 훨씬 더 싼 가격에 매도하겠습니까?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는 상황이 또 나올 수밖에 없고, 지금과 180도 달라지는 하락 장세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면요 양도세 중과 배제 뭐 이런 혜택들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부양 정책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면 그들 입장에서도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이 계속 버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따라서 안 팔면 그만인다라는 얘기. 안 팔면 양도세 중과 배제금 뭐가 안 팔면 그만이에요. 정부와 여당이 내세우는 시장 유도 매물 나오지 못한다. 내년 대선 카드가 있고 종부세 배제 혜택을 받는 8년 임대 사업자 등록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분들 못 내놓는다. 그리고 그런 분들 어차피 그냥 끌고 가겠다. 2026년도까지 끌고 가겠다. 혹여나 그 시기에 부동산 가격이 폭락한다? 양도세 중과배제 뭐 필요 없잖아요. 어차피 그때 되면 부양 정책 다 나올 겁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끌고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부동산이라는 거 끌고 가면 끌고 갈수록 유리한 조건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겠죠.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요인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기다리겠죠. 잦은 말소를 하고 싶어도 잦은 말소를 못하게끔 세입자가 동의 안 해주면 못합니다. 그 어쩔 수 없이 자동 말소가 되는 시점까지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올 수 있겠고요. 근데 그때 가서 LH가 싼 가격에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매입하겠다? 어떤 집주인이 그걸 동의하겠습니까? 동의 안 한다. 그때 가면 전세가가 폭등하기 때문에요 매매 금액이 떨어지건 말건 신경 안 쓴다. 전세가 올리면 되는 거다. 전세가 올리면 되잖아요. 자동 말소되면 뭐합니까? 전세가 올리면 돼요. 내 맘대로. 따라서 임대사업자가 폐지가 될 경우에 오히려 서민주거 안정은커녕 서민들에 대한 전세가 폭등으로 인해서요 지금의 이 정책, 이 정부에 대한 역사가 좋지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라면 이런 정책을 쓰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답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한번 두고 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